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태극기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제가 유학을 갈 때, 제가 이제 가정교사 5년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폐기력을 앓고 유학을 떠나는데, 그때 워낙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딱 100불 가지고 유학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저한테 주신 것이 태극기 한 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태극기 한 장을 들고 유학을 가서 그 힘든 삶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딸만 둘을 키우는 딸기 아빠입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딸을 낳고 두 번째를 계집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기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유학 갈 때 내가 가방에다 태극기를 하나씩 넣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방에다가 태극기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아이들 유학 보낼 때 태극기 한 장씩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격려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운데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거. 저는 그것을 공부하는 거라 그럽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거. 아마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느껴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제 강의 제목을 역사와 신화를 창조한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From land of morning come to land of morning ros이라 이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탁월한 말이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한 아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이 바쁜 나라. 그래서 저희들이 land of morning rush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침이 뭐라.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왔지만요. 아침 조찬을 하는 그렇게 많은 한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아침 조찬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수시로 조찬을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래요? 이거 어디가 있죠, 이게? 저기, 아니, 말씀하시면 저기 하신대요. 근데 계속 넘겨주세요. 넘기시래.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내가 자료가 원하는, 그 앞에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타이틀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한국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큰 꿈이 있었었죠. 근데 제가 3월에 왔는데 그해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를 없애라는 압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가 한국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없애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소를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소로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글을 쓰면서 우리 역사상 최악의 두 번째 창시 개명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때는 우리가 갖고 싶으면 이름도 못 가졌어요. 그것이 약소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80시간씩 이러고 기술 작업을 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식구들과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사나마 세대 막내둥입니다. 제가 1940년생인데요. 저희 사나마 세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책을 읽고 먹을 것이 없어 꿈을 먹고 산 세대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공부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꿈을 먹고 산 세대다. 우리나라 사나마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바로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셔서 해방 후에, 아니, 앞으로 해방 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처받은 자존심과 민족은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문화식 민지, 경제식 민지, 기술식 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기술식 민지의 삶을 산 것이 해방 이후의 우리 삶입니다. 다음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원자력, 이건 우리 후세를 위해서죠. Atoms for Next Generation. 그리고 이제 그 밑에 Atoms of Humani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건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의 최선의 방법이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Atoms for Humanity. 원자력을 하는 것은 인류의 애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기후변화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후쿠시마가 동해에 있습니까? 태평양에 있습니까? 태평양. 어디에 있습니까? 태평양. 태평양에 있죠? 예. 자, 후쿠시마 앞에 바닷물이 한국까지 오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5년. 적어도 5년이 걸려요.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한국까지 오려면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요. 그 물이 한국까지 오는데 7천만 년이 걸려요. 7천만 분의 1로 희석이 돼요. 7천만 분의 1로 희석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가 동해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후쿠시마 앞에 있는 물고기가 헤엄을 쳐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후쿠시마 물고기가 헤엄을 쳐서 한국까지 온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해, 서해 고기가 달라요. 후쿠시마, 동해에 있는 후쿠시마 물고기가 일본을 돌아서 한국을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물고기는 아마 내비게이션을 단 모양이라고. 그런 괴담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외국 과학자한테 미안한 게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유명한 석학이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원자력학회에서 발표를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돌팔이라 그랬어요. 내가 창피해서 혼났어요. 그 세계적인 석학을 보고 돌팔이라 그런 거예요. 저거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했었어요. 또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에서 유명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 돈에 팔려가지고 일본 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단이 11명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11명 중에 한 사람만 노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엉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 세계적인 석학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 자신이.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이 어디까지 왔을까?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용량 원자력 발전소 150만 킬로와트, 140만 킬로와트.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로, 그 다음에 연구용 원자로 세 가지 원자로를 수출해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바라크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건 1,400만 킬로와트, 어마어마한 큰 원자로입니다. 그것을 1년을 석탄으로 하려면 1년에 한 개의 석탄이 33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라늄 1톤으로 그걸 다 커버려요. 그 1톤 대 330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형 원자로 있죠. 이건 해수 잠수화 원자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개발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원자력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이걸 원자력 잠수함에 실으면 원자력 잠수함이 돼요. 제가 해군 제독을 만났어요. 해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잠수함은 디젤을 태워요. 그러면 디젤을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디젤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금방 잡혀요. 근데 원자로를 쓰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바닷속에 있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장 해군이 갖고 싶은 그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개발했었어요. 그리고 저 원자로는 해수 잠수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건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용 원자로, 3가지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우리가 요르단에 수출을 해서 이미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료를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자력 기술 자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소득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수하다는 걸 알아봤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확실한 원자력 기술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요.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로를 우리가 선택할 때 세계 전문가를 구성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어요. 전 세계를 방문했어요. 울진 3, 4호기가 한국 표준의 원자로입니다. 거기 와서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시설하고 그 운영 일지를 보고 나서 뭐 두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 하나로라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세계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 연구용 원자로를 딱 보더니 바로 됐어요. 이거야.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물론 잘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바라케를 아랍에미리트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중동에 갈 일 있으면 아랍에미리트를 한번 꼭 가보시죠. 그 사막에 이루는 신기루 정말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 가보면은.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로를 도입한다니까 세계 언론이 깜짝 놀랐어요. 가지고 어떤 기자가 아랍에미리트 국왕을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너희 나라 수백 년 쓸 수 있는 기름이 땅에 묻혀 있는데 무슨 원자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국왕이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 타고 다녔다.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을 했어. 나는 지금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마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손자는 잘못하면 다시 낙타를 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해야 돼. 이 기름 자원을 다른 데 써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100년 후를 위해서 원자력을 한다니까 기자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자, 우리는 10년 앞도 못 봐요. 저는 아랍에미리트를 가서 보면서요, 그 허허벌판에 이루는 건설을 보면서요, 야, 이건 이럴 수도 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여러분이 꼭 기회가 있으면 아랍에미리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장관하고 같이 점심을 바닷가에 가서 먹는데요. 바다에 휴지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이 정리를 해놨는지. 그 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바라케 원자로가 200억 불짜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인가요? 거기 가서 사인을 하는 걸 제가 밤에
집에서 TV를 지켜보면서 그 계약하는 사진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죠.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국내에서도 한국 표준용 원자로가 어디 있냐고 얼마나 많이 시비를 했어요. 95년에. 근데 그게 200억짜리 이명박 대통령 그 자리에서 사인하는 걸 보고서 제가 밤새도록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역사와 신화를 창조한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이라는 말로 글을 썼어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후에 이제 발학기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두 사람이 그 원자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을 했어요. 나는 참 문 대통령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탈원전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했어요. 원자력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그건 원자력 하는 사람들 가슴에 비수를 꼽는 행위입니다. 저 같으면은 국무회의에서 해요.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해요.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력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탈원전을 선언하냐. 거기에 앉아있던 원자력 하는 사람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공청회를 했었죠. 500명을 모아놓고 3개월 동안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때 500명을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전부 탈원전 쪽이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찬원전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냥 위험한 것만 부각을 시켰고, 우리는 전문가들이 같이 원자력이 이런 거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완전 생각이 뒤집어질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에 원자력, 발학기 원자력을 보러 간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서 그분이 그 원자력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시설, 이 어마어마한 시설이 우리 국민이 한국 사람이 했어? 하고 자기가 옛날에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선언했던 생각에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원자로 앞에서 그 아주 근사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문 대통령도 저걸 보고 한국인의 긍지 때문에 마음을 바꾸겠지. 근데 웬걸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탈원전을 해서 원자력 기술 자립이 완전히 무너지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북한이 김정일 정은이가 제일 좋아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핵무장을 하면 1년이면 해요. 1년이면 북한은 앞서가요. 자, 유일하게 북한이 우리한테 앞서 있는 게 핵무기 하나인데, 그것을 만약 우리가 한다면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걸 딱 보고, 이거 빨리 죽여야겠구나, 한 거예요. 빨리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원자력 기술을 다 없애야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말 원자력 하는 사람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하러 거기를 가요? 거기를 왜 가냐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 보고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한국이 이걸 해서, 한국 원자력인들이 이걸 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울진 3석의 한국 표준원자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국산화 마지막이 뭐냐면요, 큰 펌프예요.
펌프 하나가 200억짜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국산화를 했어요. 그 대형 펌프. 그 외국 사람들이 발학교 원자를 와서 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건설하고 한국 사람이 했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 이거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 정말 대단한 국민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 또 넘겨주세요. 이거 자료가 워낙 많은데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내가 이런 얘기를, 자, 제가 그 저리 마을에 세종시에 개인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써가지고 돈을 5천만 원 벌어가지고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이 뭐냐? 신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아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이외에 따로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자, 여러분 우주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네? 무한합니다. 만일 우주가 무한하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한 신이 유한한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야지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근데 현대 과학이 우주가 유한하다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우주가 유한해요. 지금도 우주가 평정을 하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유한해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이 우주가 유한한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그냥 사는 거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삶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할 게 뭐냐? 배우는 거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 배우는 거다. 그리고 배우는 것만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베푸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우고 베풀고 창조자를 알아가는 삶이 선의 최고의 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1959년에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는 1958년이에요.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해입니다. 58년에 미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고미 닥터 시슬러라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를 방문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닥터 시슬러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해야겠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들고 가는 에너지 박스에서 우라늄을 보여주면서 이 우라늄 금속 안에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자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였어요. 자, 70% 된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술자가 아무도 없어요. 과학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이거 없으니까 우리는 기술도 인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원자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닥터 시슬러가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년 걸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59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어요. 59년에. 그러면서 연구에 원자를 지어줬어요. 그 원자력
용교 원자로를 건설한 시사 사전입니다. 저게 아주 역사적인 사전 하나입니다. 저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200 몇십 명의 젊은이를 해외 유학을 보냈어요. 가서 원자력 공부하고 와. 그리고 1년도 못해서 장학금을 다 끊었어요. 정부에 장학금 줄 돈이 없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원수가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놓고 1년도 못해서 장학금을 다 끊어. 돈이 없었어.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근데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1세대 해외 유학, 국부 유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자리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나 없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전기에서 뭘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원자로 돈이 없어. 1971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요 6,500억 원이었어요. 6,500원. 그때 고리 1호기 건설비가 1,700억이었어요. 원자로 하나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반대했었어요. 근데 고리 1호기가 언제 완성이 됐냐면 1978년에 완성이 됐어요. 58년 달사 시슬러가 이승만 대통령 만나고 딱 20년 만에 고리 1호기가 세상을 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소득이 몇 불도 안 됐어요. 71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군소득이 200불이었어요. 인구 3천만도 안 되고 200불 국민소득이 원자로를 건설한 나라가 또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정말 그저 같은 이야기였어요. 자, 그 무렵에 78년에 원자로, 고리 원자로 발전하고 제가 79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큰 꿈이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거의 다 무산되고 다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서 원자로 기술 자립하자. 그리고 해결 국산화하고 바람계 수출은 원자로 기술 자립을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걸 한다니까 국내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사는 무슨 원자력 기술 자립이래. 엽전이 무슨 원자력 기술 자립이래. 해결로 국산화한다니까 너희들이 만든 해결로 깨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제가 해결로 국산화 책임자였습니다. 비난이 엄청났었어요. 해결로 사다 써라. 너희들을 만들지 말라. 제가 어느 날 서울에 회의를 갔는데 술을 마시는 어떤 분이 저를 소개를 해요. 저 장현선 박사 해결로 국산화 책임자라.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엽전이 무슨 해결로 국산을 하느냐고. 나를 대놓고 하는 얘기. 그래 돌아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제 이런 말을 듣고 왔어. 우리가 언제까지 엽전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80시간씩 이러고 살았습니다. 전 3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간 일이 없었어요. 제가 79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딱 오니까 우리 방에 6명 젊은이를 주더라고요. 79년에. 근데 연급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980만 원이었어요. 79년에. 지금은 그 고립에 1년에 100억을 씁니다. 그 실험실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과 개척 덮어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6명 모아놓고 이틀 동안 토론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앞이 캄캄해요. 시설도 엉망이고 자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희망을 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6명의 젊은 연구원의 눈빛을 보고 희망을 봤어요.
이 젊은이들하고 일하면 하겠구나. 그제 그랬어요. 우리 부족한 거 몸으로 때우자. 없는 거 탓하지 말자.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헤맨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청계천을 헤맸어요. 청계천을 왜 헤맨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연구 장비를 사면요, 정부를 통해서 사면 한 5배, 10배가 비싸요.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 걸려요. 근데 현금 들고 가서 청계천을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와요. 값도 10분을 싸고 그래요. 그래서 청계천이 없었으면 우리가 일 못했어요. 그래서 청계천을 복개를 한다고 제가 서울시청에 건의를 했어요. 청계천 복개할 때 거기다가 조국 근대화 비 하나 세우라. 그게 무슨 뜻이냐. 70년대 청계천이 없었으면 중소기업에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학생은 청계천 헌책방에서 책을 사다 썼어요. 정말 70년대, 80년대 청계천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 뜻을 몰라요. 그 당시에 모든 중소기업이 청계천에서 부품을 구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청계천입니다, 저게. 나는 그래서 청계천에서 조국 근대 비 하나 세우라. 못 세웠어요. 결국 못 세웠어요. 언젠가 누군가 하나 세웠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음,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다시, 다음. 자, 그 앞에, 저는 이제 원자력을 재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재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자력을 재배하는 나라가. 지금 G7이 이스라엘 빼고 다 원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북한이 왜 저렇게 발악하고 저러게 했어요? 결국은 원자력을 하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 자,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폴란드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이 사진을 한번. 저는 북한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밤에 되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나라. 밤에 되면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왜 대동강 기적은 없고 한강 기적만 있어요? 해방 후에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우리가 3배였어요. 전기가 80%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흥남비료가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한강 기적이 있는데 대동강 기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자유가 있고 없고 차이였어요. 자유가 있고 없고. 그 당시에 북한에서 육개천인데 남한에 많은 사람을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전부 다 탄광에 보내고 활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 전부 포용을 해서 다 활용을 했어요. 딱 두 나라의 차이가 자유가 있고 없고 딱 한 가지 차이가 한강 기적으로 이루었어요. 저는 우리 시대 정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 정종 회장의 세 분이 동시에 살았다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컸고 정종 씨는 하드웨어 쪽으로 컸어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만약 세 분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한국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이 우리에게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물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래. 물론 우리가 전쟁에서 남한을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1958년에 유네스코가
뭘 공급한 줄 아세요? 인쇄기를 한국에 원조를 해줬어요. 53년에. 그 인쇄기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찍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빨리 문명을 탈출한 나라입니다. 이게 58년 유엔이 우리가 준 인쇄기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자, 미국 역사를 제가 한번 보십시다. 미국의 서부국을 보시면 미국의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칼자 총잡이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미국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100년 만에 그 거대한 미국의 세계 최강국이 됐겠느냐? 딱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한 나라입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그래서 총잡이들이 글을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미국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100년 만에 그 거대한 미국을 하나로 묶었어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인쇄기를 받은 거,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한 이것이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교육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 역사를 보면서 야, 역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예, 더요. 더 넘겨주세요. 다음,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더 넘겨주세요. 더요. 예. 다음.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제가 여기 이제 이런 모이잖아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 우주를 본코드만. 이거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상상력 이야기. 그리고 밑에 한번 글을 보십시오. 세 가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 글을 인용을 했어요. Great mind discuss idea, average mind discuss even, small mind discuss. 이게 포항에 있는 그 가속기를 1989년에 이제 그 완성을 했는데 그 준공식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 건물에 딱 들어가는데 이 글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Small mind discuss people. 소인들은 사람 흉만 본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verage mind discuss even. 보통 사람은 옛날 얘기만 하고 산다. Great mind discuss idea. 개인은 미래의 지향적인 이야기만 산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 강의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99%가 스몰 마인드만 가지지 않았느냐. 마냥 남 흉만 보고 사는 사람들. 도대체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다음 슬라이드 했어요. 그 다음에요. 예. 여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니체가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부병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오염이라는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100년 전에 니체가 오늘을 예언을 했어요. 지구가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그 피부병 중에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를 더럽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책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책방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어서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장자. 그 하도 그 표지가 재밌어서 책을 사와서 읽어봤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목욕탕에 가면 남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해요.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백만장자고 보통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백만장자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면 뭘 보고 봤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백만장자는 모든 것을 아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막 흥청망청 쓰니까 남은 거니까. 백만장자 이런 사람이 없구나. Anytime, any place. 어느 곳에 어느 데든지 언제나 똑같은 차를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나서요. 목욕탕 가서 타올을 하나밖에 안 써요. 딱 타올 하나밖에 안 써요. 나부터 이걸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타올 하나밖에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타월 5개, 6개 써요.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느 곳에든지 똑같은 철학으로 살아야 돼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인류의 에너지 역사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최저 인류 역사는 근육 에너지 시대였어요. 주먹이 센 사회를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식량 에너지 시대. 지주가 큰 땅을 농사를 지어서 농사로 식량으로 사회를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시대. 석산, 석유를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온 것이 원자력 시대까지 왔어요. 자, 1, 2, 3, 4은 전부 자연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원자력 에너지는 인간의 두뇌가 만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LNG로 발전을 하면요, 90%가 LNG 값이에요. 원자력으로 발전하면 원료비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 인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은 인간이 머리가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재료값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시대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간에게 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영국의 유명한 호킨스 박사를 우리가 그렇게 평해요. 인간으로서 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그분이 50몇 년 동안 휠체어에서 살았어요. 루게릭병으로. 그분이 죽기 전에 3가지 예언을 했어요. 죽기 전에. 첫째는 기후변화. 이건 인류의 생존의 문제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우주에 있는 소위성의 충돌. 태양계에 한 2,800개 정도 수많은 그 위성이 있는데 2,800개 그 무거운 것 중에 하나만 지구 충돌하면 지구가 엄청난 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2,800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팬데믹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죽고 2년 후에 우리 팬데믹이 터졌어요. 3가지 예언을 했어요. 이거 기후변화. 그래서 그분이 원자력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남겨주세요. 다음요. 제가 이제 여기에 우주 얘기를 좀 하겠어요. 우주라는 게 뭐냐.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강의를 갔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우주가 뭡니까?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고 왔어요. 우리가 평소에 우주란 말을 강하게 자주 쓰는데 정령 대학 학생이 우주가 뭐냐는데 대답을 못 했어요. 그 원자력 연구소 우리 박사가 한 700명 있습니다. 물리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도대체 우주 정의가 뭐냐?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우주란 말을 얼마나 써요. 그 책을 찾았을 때 우주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 Where time and space exist. 시간과 공간이 존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은 뭡니까? 우주가 대상입니다. 자연과학은 시간과 공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것이 과학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컴퓨터를 개발하는 거 시간과 싸움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꼭 오염을 따르고 다녀요. 그 오염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자원과 기술과 통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있어요? 수학을 해야 돼요. 그게 수학 선진국의 과학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엉망이에요, 지금. 어려운 건 다 빼버렸어요. 제가 도서관 오는 학생들하고 같이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은 제가 권해요. 수학이나 물리학과를 가라고 권해요.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을 가려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수학과를 가라고 제가 많이 권해요. 그래서 수학 교육을 죽으면 그 나라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저는 어렸을 때 수학자가 되는 게 꿈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 간 기억이 없이 그렇게 배고픈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세대가. 그게 고3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그 담임선생님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야. 수학을 하면 갈 데가 아무도 없어. 그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화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화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수학과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유학을 가서 불수학을 공부를 했고, 불수학이 바로 핵무고 관련이 돼서 제가 원자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내가 그래요.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면 수학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공부. 그래서 우리 도서관 오는 아이들에게 수학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요. 허준이가 필상을 받았을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기뻐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허준이가 필드상을 받은 거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수학을 잘하면 수학 공부 시키십시오. 수학보다 중요한 학문이 없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타임에 시간이 뭐냐는 정의가 있어요. 인류가요, 지금까지 가장 몰랐던 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뭐냐는 것이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성우 오슨이 기원전 350년 전에 처음으로 수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Time is nothing but change. 시간은 실체가 없어. 근데 모든 변화의 중심에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Time is nothing but chang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누가 묻지 않으면 알 것 같은데 누가 시간이 뭐냐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시간에 처음으로 정의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상사적 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의 상사적 이론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오래전에 성경에서 시간의 상사적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이 그 발표를 했어요. 자, 아인슈타인의 시간 상사적 이론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빨리 움직이는 물질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빨리 움직이는 물질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자, 우리가 시계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지상에 두고 하나는 인공위성에서 태워서 보내면요. 몇 년 후에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를 가다가 지상에 비교하면 아주 시간이 천천히 흘러 있어요. 자, 그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하루가 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들거리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그것이 시간에서 상소적 이론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과학 이론이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원자력이 그랬어요. 원자력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 우주에서 가장 가면 원소가 수소입니다. 그 플루토늄까지 94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E=mc 자상이라는 방정식을 발표해서 이건 이제 축소 상수적 이론인데 E는 에너지고 M은 반응 없음 질량에다가 곱하기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에다 자성을 했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거기다 자성을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는데.
자, 밑에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십시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가에 전자가 이렇게 빙빙을 돌아다녀요. 근데 수소의 밀도가 0.08입니다. 물의 밀도가 1이죠. 우리가 무겁다는 철의 밀도가 약 8점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이리듐인데 밀도가 23입니다. 근데 원자핵으로 보십시오. 원자핵은 크기가 10의 -8cm예요. 그래서 제가 밀도를 원자핵을 계산했더니 원자핵의 밀도가 100조배예요. 10의 -14.9g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안에 조그만 핵이 하나 있는데 그 핵이 모든 그 밀도가 집중돼서 그 밀도가 자그마치 철보다 100조배나 커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저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핵을 깨트리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것이 원자력입니다. 자, 우리가 밀도가 8밖에 안 되는 철도 우리가 망치를 두도 아무래도 안 깨져요. 근데 철보다 100조배나 단단한 핵을 무슨 재주로 깨겠어요? 어떻게 깨겠어요? 그것이 수학의 동원이고 과학의 동원에서 핵을 깨트리는 비밀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이 얼마나 철보다 100조배나 단단한 핵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원자력이거든요. 자, 이 MC 자성은 뭡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과정이거든. 저것이 바로 우주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우주의 탄생에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은 우주의 탄생의 역반응이에요. 그것이 신이 만든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가 신이 만든 과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필요한 거고, 과학 선진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원자력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을 이렇게 정의해요. 신이 인간 몰래요. 원자의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원자 핵에 감춰둔 에너지라. 그래서 과학 선진국만이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이다. 이렇게 정의라고 해요. 사실 북한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도요, 북한이 원자로 건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자로는 부품이 약 200만 개가 필요합니다. 200만 개 부품이 맞물리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원자로는 알람이 울쏘는 곳에 3,000곳이 있어요. 3,000곳이 있어요. 근데 핵무기는 부품이 2,000개도 안 돼요. 그리고 원자력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안전하게 꺼내 쓰는 거고, 핵무기는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터뜨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원자로 건설이 핵무기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원자로 건설 못해요. 심포에 우리가 원자로 건설해서 중산한 거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중산했는데 그 사람들이 건설을 못해요. 그들 그냥 다 썩고 있어요, 지금. 그 200만 개 원자 부품에 맞물려서 하나의 원자로가 완성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첫째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 세일을 하는데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 원자로를 못 팔아요. 왜냐하면 원자로 수명이 요즘 60년입니다. 60년 동안 핵연료를 공급해줘야 돼요. 60년 동안 AS를 해줘야 돼요. 근데 탈원전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면 원자로 핵연료 공급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AS를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원자로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탈원전을 안 했으면 원자로 몇 개 팔았을 거예요. 탈원전 해가지고 한전이 46조 적자가 났어요.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여기 원자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가압경수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입니다. 이건 완전 원자로하고 달라요. 앞에 그 우리 경수로는요, 방호벽이 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원자로가 미국에서 TMI 원자로였습니다. 그 원자로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만큼 안전한 원자로예요. 근데 일본의 지금 저 원자로 후쿠시마는 저게 완전히 엉터리 원자로였어요. 그리고 돔이 이거 네모 반도대예요. 그게 거의 다 날아갔어요. 사실 지금 중국에 수십 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원자로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건설하는 게 전부 우리 같은 경수로입니다. 경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로예요. 최악의 경우는 원자로는 못 쓰고도 인명피해는 없도록 보호가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경수로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의 많은 경수를 지금 서해안에 짓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걱정 안 해요. 만약 그 사람들이 비등용 원자로를 짓는다 하면은 내가 걱정을 할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원자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수로가. 원자로가 다 같은 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길에 가보세요. 어떤 차는 30km 충돌해서 사람이 죽어요. 어떤 차는 100km 충돌해서 사람이 안 다쳐요. 여러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볼보하고 벤츠가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벤츠는 앞이 다 나갔어. 근데 볼보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차를 여러분의 손으로 하실래요? 벤츠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차예요. 앞은 다 찌그러져도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충격을 안 받아요. 그 앞에 다 충격을 흡수했어요. 근데 볼보는 차를 보호하는 차. 그러니까 차는 멀쩡한데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충격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면 볼보가 좋은 차 같죠? 아니에요. 벤츠가 사람 모으는 차에 모든 충격을 앞에 차가 충격을 앞에가 다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차이들. 그러니까 원자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BW 비등용 굉장히 값싸게 건설이 가능해요. 우리 원자로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사람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들어왔던 그 우리 고리로그 이 원자로는 뭐냐면요. 컨트롤룸에 가면 수십 명이 일을 했어요. 지금 컨트롤룸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자동화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IT가 발달했어요. 모든 게 자동화돼가지고 몇 사람이야. 그냥 놀고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원자를 보고 너무 놀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한국의 IT 기술,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이거. 우리 국민이 자부할 만하지 않아요? 그 첨단 기술을 우리 힘으로 다 했으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그냥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사능 피폭에 이제 정부가 허용추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민간인이 하나를 받는다면은 우리 원자로 거는 사람은 그 민간이 50배를 허용을 해요. 그리고 사고난 원자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250배를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하고 민간인하고 허용치가 50배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허용한 것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고난 발전소는 우리의 또 5배, 250배를 허용을 해요.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핵물질을 가장 많이 만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방사선을 많이 맞고 온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반핵의 주장이 옳다면 저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만 83세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전임마을 도서관까지 51km인데 일주일 내내 운전을 하고 다녀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도서관을 나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가 83세인데 아직도 매일 100km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삶 표본입니다. 반핵의 주장이 옳다면 저는 벌써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아직은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제가 6년을 했는데 어느 날 환경단체가 쳐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연구원 원자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3,000명이 일을 하는데 우리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생명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위험해서 떠나면 그때 당시에 떠나도 늦지 않아. 우리도 생명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위험하고 당신들 그렇게 위험한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겠느냐. 우리 다 밖에 나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 친구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나왔어요. 어느 날 여성단체가 원장연구소 구경을 왔어요. 근데 입구에서 어떤 여성이 한 분이 원장연구소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그냥 따라왔던 모양. 그래서 내가 그분을 원장연구소 소장으로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 3,000명 일을 하는데 저희들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50대 아주머니가 이 부인이 그 말에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설 투어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 원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 보고 와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시설 투어를 보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연구원 원자로를 갔는데 원자로에서 이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원자로 발전소 강의하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에 손님 오면 빵빵 웃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가 안전하다고 믿을 거 아니냐. 자, 지하 500, 600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웃음이 나오겠어요? 이건 세상이 달라요. 우리가 과학을 믿는 거거든요. 팩트를 믿는 거거든요. 어? 나는 요즘 그 괴담을 보면서 참 우리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문정부에서 그 가짜시험자 처벌 받았잖아요. 그거 발표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후쿠시마가 물을 버리면 일본하고 한국에 어디 가서 피해가 많겠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피해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본 과학자가 바보입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모든 점에서 아직은 앞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국민이 해가 된다면 그 짓을 하겠어요? 저는 과학 팩트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 후쿠시마 물이 한국 오는데 5년이 걸려요. 7천만 번 일로 희석이 돼서 한국까지 와요. 그래야 지금도 괴담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원자력 연구소 수천 명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척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모르겠냐?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봐 주세요. 다음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수소폭탄이고, 다음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것이 이제, 그, 페트라고, 어디, 일본의,
어디죠? 프루토늄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 모양입니다. 저것의 무게가 한 5톤쯤 돼요. 프루토늄 핵무기인데 지금은 저 무게가 60kg까지 내려갔어요. 처음에 최초용은 5톤쯤 되는데 지금은 60kg가 50kg까지 내려갔어요. 이제는 장정 어깨 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핵무기가 소형화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핵무기인데요. 앞에 것은 제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우라늄 폭탄이, 프루토늄 폭탄이고, 뒤에 것은 히로시마에서 우라늄 폭탄입니다. 사실은 제가 2004년에 제가 원자력 연구 소송을 할 때 우라늄 농축을 했다고 전 세계가 시끄러웠어요. 저는 그 우라늄 농축을 제가 시킨 사람인데 정말 1년 동안 곤욕을 치면서 한데 딱 한 가지 이점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우라늄 농축했단 말은 좋은 말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공동 연구자는 의뢰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농축 실험 결과를 보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언론으로 많은 시름을 고통도 받았지만 우리 국민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레이저로 우라늄 농축을 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했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자, 저 앞에 저 프루토늄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저 폭탄은요,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하고 가서 터뜨렸어요. 근데 뒤에 우라늄 폭탄은 실험도 안 한 폭탄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실험도 안 해본 폭탄을 일본에다 투하를 했겠어요. 그래서 뒤에 저 우라늄 폭탄은 아주 만들기가 쉬워요. 핵무기가 75년 전에 탄생을 했어요. 핵무기는 이미 하이텍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핵무기 제조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맘만 먹으면 어느든지 할 수 있는 게 핵무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잠수하면요. 이제 원자력 말고 이제 수소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자력 폭탄 기술을 미국이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1948년에 핵폭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가 한국전쟁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안 되겠다. 수소폭탄 개발하자. 그래서 한국 전쟁 때문에 수소폭탄이 개발이 됐었어요. 1952년에. 그 수소폭탄은 어마어마하게 위력이 큽니다. 그 요즘 이제 삼중수소 요즘 언론이 많이 떠들죠. 삼중수소가 수소폭탄 원료예요. 그래서 수소폭탄도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 중국에서 많은 발전소에서 삼중수소를 많이 지금 여기 우리 서해안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건 시비를 안 해요. 일본 것만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같으면 중국에 대놓고 시비를 해야 돼요. 왜 그 많은 삼중수소를 우리 서해안에다 투기를 하냐고.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중에서 방사선이 나오지 않은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금치, 버섯. 다 방사선이 나와요. 만약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중환자실에서 맞는 엑스레이 뭐 다 하면 우리가 1년 허용치를 그냥 넘어가요. 근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오래 있어서 방사능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 너무 방송에 대한 괴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시죠. 다음, 네. 여기 지금 펠미 연구소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원해. 펠미 연구소 디렉터가 상원에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 1년에 수억 불의 연구비를 쓰는데 어떤 일을 그랬어요. 너희들이 1년에 수억 불의 돈을 쓰다 뭘 하고 있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여북을 깎겠다는. 그 디렉터가 딱 한마디 했어요. 펠미 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산 하나도 안 걷고 지원을 했어요. 자, 이 땅에는 그런 멋진 정신이 없느냐 이거죠. 응? 그런 멋진 정신이 없느냐. 난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선진국 사람 역시 멋지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우주의 신비도 밝히고. 응?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원자력을 좀 사랑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후손이 이 땅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언제나 얘기해요. 우리가 후손에게 뭐 물려줄 거냐. 딱 두 가지 물려주자. 아름다운 금속 항상 물려주자. 또 하나는 원자력 기술자를 제대로 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자. 그럼 우리는 비록 자원이 없어도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사람답게 살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인류 역사를 바꾼 딱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에어컨디션이에요. 만일 에어컨디션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라스베가스 같은 사람 산유국 개발이 불가능했어요.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꾼 가장 유명한 테크놀로지가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싱가포르의 어떤 정치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 에어컨이 없으면 지금도 아마 야자수 밑에 부채질로 앉아있을 걸 그랬어요. 바로 그게 전기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꾼 또 하나 기술이 뭐냐면 인조 비료, 합성 비료였어요. 합성 비료. 인조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번개가 비료를 만들어서 지상의 식물을 키웠어요. 번개가 치면은 공기 중에 질소산소가 해서 질소비료가 돼서 그 식물을 키웠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93년에 합성비료가 탄생하면서 전 세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기를 만들려면 전기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전기가 있어야 만들어요. 전기가 만드는 합성비료, 전기가 만든 에어컨디션이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 전기 없는 삶은 우리가 상상 못해요. 북한은 밤이 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예요. 전기 없는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기도 아껴 써야 돼요. 정말 전기도 아껴 써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를 기도를 했어요? 저는 성경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력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밖에 한 일이 없어요. 책을 읽을 때 시력을 보호해달라. 근데 불행하게도 귀가 나빠져서 보청기를 꼈어요. 길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게 시력을 보호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 7시만 도서관에 전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오후 6시까지 11시간을 도서관에서 했어요. 2시간 동안에 컴퓨터 작업하고 아주 9시간이 남아요. 9시간은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책을 한 권 이상 읽어요. 하루도 안 빼고. 그래서 1년이면
250권에서 300권을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장만 있고 끝이 없는 게 뭐냐? 우리 배우고 공부하는 거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정상이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돼요. 나는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 무슨 헌정이라는 잡지에 글을 쓰면서 제가 국회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국회 도서관에. 도서관에 공무원 국회의원 인저가 물었더니 그 여직원이 국회의원은 꼴도 못 봅니다. 그래. 국회의원은 꼴도 못 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라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공부 안 하니까 결국 남밖에 헛들고 욕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좋은 만남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성화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패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상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